네, M7 기업 상황 먼저 점검하고 본격적인 이슈 톱어보겠습니다. M7 기업들 오늘도 약간의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1분기 캘리포니아에서의 비중이 53%에서 43%로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 하방 압력을 가한 모습이고요. 엔비디아는 어제 있어서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에버코어에서 관세 리스크를 극복할 만한 수단이 있을 것이다라는 레포트가 나왔다는 점 함께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1.34%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EU에서 반독점 위반 혐의로 소송이 계속해서 이어진 바 있죠. 여기에서 일부가 소송에 대한 찬성 견해를 밝혀지면서 일부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위협 가해졌다라는 점이 1%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네 가지로 살펴보시죠. 간밤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선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고 간밤, 어젯밤 이야기했던 파월 의장에 대해서 너무 느리다, 이르면 내가 좀 해고 통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함께 언급이 되는 모습 나왔고요. 여기에 더해서 관세 협상, 멕시코에 이어서 일본까지도 현재 잘 진행 중이다. 중국도 이런 협상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언급에 시장은 오늘 약간 힘을 잇는 듯 했습니다. 여기에 조금은 풀리지 않는 숙제, 엔비디아의 H20 칩에 대해서 젠슨 황 CEO는 직접 두 발 뻗고 나서고 있다라는 점 함께 지켜보도록 할 테고요. 또 간밤 가장 큰 상승을 불러왔던 일라이 릴리의 주가, 어떤 모멘텀에 움직였는지 잠시 뒤 브리핑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촉구하면서 그가 조기에 물러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17일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결정이 항상 늦고 틀리는 연준의 파월이 어제 또 하나의 전형적인 엉망진창 보고서를 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파월의 임기는 빨리 만료돼야 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문제 등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비난을 받으면서도 임기 만료 전에는 사임할 뜻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다음 소식 확인하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 멕시코와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 매우 생산적인 소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17일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어제 멕시코 대통령과 매우 생산적인 통화를 했다며 일본 최고위급 무역 대표들과도 만났고 그건 매우 생산적인 회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미국을 만나고 싶어 한다며 오늘은 이탈리아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소식 확인하시죠. 관세 직격탄을 맞은 엔비디아는 젠슨 황 CEO가 직접 잔불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CEO가 직접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중국 매체 CCTV에 따르면 CEO는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초청으로 베이징에 도착한 뒤 위원회 회장과 회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은 엔비디아의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계속 중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 상무부가 엔비디아 H20 칩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결정한 데 대해서는 이미 엔비디아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줬다며 중국 시장을 조금 더 강조하는 모습으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소식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다음 장 통해서 간밤 큰 상승 불러왔던 일라이 릴리,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지 함께 톱어보시죠.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쉽게 풀어본다면 이제 다이어트 약과 당뇨병 약을 먹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임상 3상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항상 제약바이오 기업을 톱어볼 때 용어가 너무 어렵죠. 오포글리프론이라는 약이 3상을 통과한 겁니다. GLP-1 계열의 약이고요. 비만 치료제 하면 크게 두 종류가 있죠. 식욕을 억제하는 부분 혹은 지방의 흡수를 좀 막아주는 부분입니다. 두 방식 중 GLP-1 계열 같은 경우는 식욕을 좀 억제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죠. 위에서 약간 음식물이 좀 천천히 내려가게 해주면서요. 이제 오포글리프론으로 하루에 한 알만 먹어도 비만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맞아야 했는데 사실 매일 먹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것보다 좀 기억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해졌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중간에 실험자들의 한 8% 정도가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복용을 중지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 8% 정도의 수치는 복용 내성이 높은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언급을 내놨는데요. 그만큼 이제는 주사제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을 가진 분들이나 또 혹은 안정성에 대한 좀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약을 투여한다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이런 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임상시험 통과 소식 들려오면서 일라일릴리는 간밤 14%가 넘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경쟁사였던 노보노디스크는 8%대 하락폭을 보여줬고요. 또 간간히 생각나는 화이자 같은 경우는 최근 또 부작용 때문에 임상시험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죠. 노보노디스크의 흐름만 약간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 일라일릴리의 주가 차트고요. 이런 소식이 들려온 이 시점부터 11시 반부터 우리 시간으로는 폭등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장이 마감할 때까지 이 상승분 지켜내주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그럼 연결해서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을 봐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 기업이 있겠지만 우선 첫 번째로는 어떤 기업과 협력했느냐를 봐야 할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올릭스 이미 올해 2월에 9천억 원가량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요즘 또 최근 계속 왕왕 전해지는 소식으로는 삼천당 제약이 협력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대두되고 있죠. 이 두 기업 오늘장 흐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CDMO입니다. 요즘 관세 무풍지대, 관세를 약간 피해갈 수 있는 기업 단으로는 CDMO도 거론이 되고 있는 만큼 일라이릴리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CDMO 기업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20년도 5월에 코비드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는 점 함께 전해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를 보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실적 부진에 대한 실망, 그리고 엔비디아가 약간 다시 반등해주기는 좀 이른가 하는 걱정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락폭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주는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기세에 힘입어서 오늘은 우리 장에서도 바이오를 좀 주목해 봐야 할까요? 약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개장 상황 함께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